4월 14일 KBO 기아와 롯데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1차전 경기 내용을 보자면 이 투타 밸런스에서 롯데가 그냥 기아를 완벽하게 찍어 눌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성적이었죠. 이 기아 이민우 선수는 올 시즌 첫 선발 등판에서 이 2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며 결국에는 이 롯데라는 산을 넘지 못했지만 이 박세웅 선수는 이번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 부진했던 이 기아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완벽한 피칭을 보여주며 이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이 타격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났는데 기아는 이 단 2개의 안타를 기록했고 2개의 볼넷만으로 4번의 출루에 성공했죠. 이 타격에서도 상당히 이 롯데는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12개의 안타와 볼넷도 무려 11개를 얻어내면서 출루에서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득점 결국 8점을 올리며 8대0의 스코어로 롯데의 완승이었던 1차전 경기였죠. 이 기아는 계속해서 선발들이 부진한 상황이고 이 타격 흐름이 지난 주말 시리즈부터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반면 롯데는 선발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타자들이 컨디션 자체는 좋다라는 점이 시너지가 더 올라가며 이 득점권에서만 득점을 해준다면 이 더 많은 승리를 롯데가 챙길 수 있는 지금 최근 페이스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양 팀의 2차전 선발 투수는 기아는 브룩스, 롯데는 이승원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기아의 브룩스 선수는 이번 시즌 벌써 세 번째 등판인데 첫 번째 등판에서는 완벽투를 보여준 반면 이 직전 NC전에서 4.1이닝 7실점을 하며 상당히 좋지 못한 투구를 했죠. 2루타 연속 3방을 허용하면서 그대로 강판당했던 이 브룩스 선수였습니다. 시즌 2패를 벌써 정립을 했고 6.94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 브룩스이죠. 이 브룩스의 지난 시즌 롯데 성적은 이 세 번의 선발 투수로 나와 2승 0패의 평균자책점 1.25, 15개의 탈삼진, 7개의 볼넷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난 NC전에선 변화구들이 너무나도 높은 피안타를 기록하면서 장타를 허용했던 이 브룩스 선수인데 특히 이번 시즌 이 체인지업을 제외한 슬라이더와 커브의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은 이 브룩스 선수입니다. 과연 브룩스 선수가 내일 경기에서 지난 경기 부진을 씻고 다시 한 번 더 롯데의 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내일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대 롯데 선발 이승원 선수는 이번 시즌 첫 등판에서 NC를 상대로 3.1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이 다소 불안한 스타트를 했습니다. 결국 이 평균 자책점은 8.102 되었고 이날 기록한 6개의 볼넷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이 이승원 선수였죠. 이 제구가 크게 흔들리는 이승원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구 구속이 지난 시즌보다 무려 4km나 낮게 나왔던 만큼 아직까지 몸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이승원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기아를 상대로는 한 차례 나와서 5이닝 3실점으로 나름 잘 던졌지만 이 내일 경기에서도 첫 등판과 같은 구속이 이 140대 초반을 기록하게 된다면 결코 쉬운 등판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기아 타자들이 최근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생각한다면 이승원 선수가 지난 NC전보다는 이 나아진 투구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 6개의 볼넷을 허용했던 이 비비 제구 449의 문제가 분명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첫 등판에서 확실히 직구 피안타율이 높게 나왔던 만큼 이 직구 구속을 더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변화구로 계속 피해가는 피칭을 하게 돼야 될 것이며 볼넷이 늘어나고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서 선발 기회를 받기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내일 구속과 제구 이 두 가지는 이승원 선수에게 분명히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두 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먼저 기아는 1차전에서 이민우 선수가 빠르게 무너진 만큼 이후 남은 7이닝 동안 불펜들이 2실점을 하면서 나름 선방을 했지만 이 점수차가 많이 났던 만큼 롯데 타자들이 그렇게 타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경기 후반입니다. 현재 기아의 불펜 중 가장 좋은 컨디션을 자랑하는 이 정혜영 선수가 컨디션 점검차 등판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준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최근 경기에서 계속해서 선발 싸움에서 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불펜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기아의 불펜 현상입니다. 투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패전조를 활용을 하고 필승조의 타이밍에 패전조를 넣어줘야 되며 필승조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 지고 있는 경기에서 필승조를 투입하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반면 롯데의 불펜 상황을 보면 오늘 경기에서 이 박세웅 선수가 내려간 이후 이 7점차 리드를 하고 있었던 만큼 이 남은 이닝에서는 김건국 선수와 이인복 선수가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이 무실점으로 두 선수 다 잘 막아내 주었죠. 이 롯데도 현재 불펜에서는 이 마무리 김원중 선수를 제외하고는 팀의 핵심 불펜들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다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1에서 3선발까지 투수들이 잘 던져주고 있는 만큼 이 불펜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롯데의 마운드입니다. 이 김건국 선수가 점수차가 여유로운 상황에서 등판하는 이 두 경기에서 4.2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이 나쁘지 않은 불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필승조에서 활약하는 이 박진영과 이 최준용 이러한 선수들의 회복만 있어준다면 롯데 불펜은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팀의 2차전 경기를 예상할 때 내일 브룩스 선수가 3회까지 잘 던지다 4회와 5회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무너졌지만 여전히 구속과 구위는 좋았다라고 이 직전 경기를 평가할 수 있죠. 이 공격적인 투구가 오히려 독이 된 브룩스 선수의 지난 시즌 등판이고, 이 변화구에 피한 타율이 다소 아쉽지만 지난 시즌 롯데에게 너무나도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도 롯데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롯데 선발 이승원 선수 역시 첫 등판에서 이 제구가 흔들리면서 불안했지만 이번 시즌 기아 타자들이 선발 투수들을 상대로는 정말 득점을 못 뽑아내고 있는 만큼 이 제구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전 NC전보다는 훨씬 좋은 투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선발 투수에서는 기아가 크게 앞서지만 기아의 승리를 가기에는 현재 기아의 타격 흐름이 너무 좋지 않은 만큼 내일 경기도 승패보다는 이 언더로의 접근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선발 싸움에서는 확실히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경기 후반에서도 이 불펜들이 이 필승조가 모두 출전이 가능한 양 팀의 상황인 만큼 이 투수들이 막아내고 버텨낸다면 이 오버의 접근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내일은 이 저득점으로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KBO 두산과 KT의 경기 2차전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1차전 경기를 보면 두 팀 모두 주말에 부진했던 타격감이 이번 주중 시리즈에서 살아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두 팀 다 14개, 12개, 8대7로 클러치 싸움 끝에 KT가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팀 모두 출루가 상당히 많았던 경기였죠. 두산 입장에서는 이 미란다 선수가 계속해서 제구가 흔들리면서 이 3회 초에 내려가 버렸고, 이후 등판한 이 김민규 선수가 1.2이닝 동안 무려 6실점을 하게 되면서 경기 초반 분위기가 KT에게 넘어갔었습니다. 반면 KT는 고영표 선수가 6이닝 3실점을 기록하면서 경기 초반 나쁘지 않고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쉬운 승리가 예상된 듯 했지만, 경기 막판 불펜에서 김민수 선수와 김지현 선수가 각각 2실점과 1실점을 하면서 겨우겨우 승리를 챙겼던 KT였습니다. 두 팀 모두 타자들의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상대팀 투수들을 잘 공략했던 1차전 경기였는데요. 2차전 경기 역시 타격전 흐름이 될지 궁금해지는 이 두 팀의 경기라고 할 수 있죠. 양팀의 2차전 선발 투수는 두산은 이영하, KT는 배재성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영하 선수는 이번 시즌 첫 등판에서 5.2이닝 5실점을 하면서 시즌 1패 평균 자책점 6.35를 기록하게 되었고, 직전 시즌에 이 KT를 상대로는 4경기 나와서 1패 평균 자책점 4.64 기록하면서 조금 안 좋은 투구를 했죠. 이 선발 투수로서 나오게 되는 이영하 선수인데 내일 좋은 투구를 KT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두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도 홈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이었던 이영하 선수인데 이번 시즌 첫 등판 경기부터 홈에서 흔들렸던 모습을 보였죠. 이 직구 구속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 변화구들의 구속이 지난 시즌보다는 다소 아쉬웠던 이영하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선발이라 적응을 못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대로 내리막길을 걸을지 이번 경기 투구가 이 이영하 선수의 기량 체크를 하는데 갈림길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상대 KT 선발 배재성 선수는 이번 시즌 첫 등판에서 이 4.1이닝 동안 6실점으로 1패, 평균 자책점 10.38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지난 시즌도 유독 홈에서 부진했는데 이번 시즌도 홈 첫 등판 경기에서는 무너졌던 배재성 선수입니다. 배재성 선수의 지난 시즌 두산을 상대로 기록한 성적은 한 번에 선발 투수로 등판하여 6이닝 4실점을 기록하는데요. 이 전체 커리어를 보더라도 두산에게는 좋지 못했던 성적을 기록했는데 그래도 잠실에서는 이 나아진 성적을 보여준 배재성 선수입니다. 이 배재성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을 상대로 잘 쳤던 이 오재일 선수와 최전 선수가 이적한 부분이 다행이겠지만 여전히 박건우, 페르난데스 등 핵심 타자들이 이 배재성 선수에게 강했던 모습을 보였던 만큼 내일 경기가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결국 배재성 선수에게 기대해야 할 점은 이 지난 시즌도 원정만 가면 정말 다른 모습으로 좋은 모습의 피칭을 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야 될 것이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의 불펜 상황을 보자면 먼저 두산은 1차전 선발 미란다 선수가 이 제구가 흔들리면서 빠르게 내려가 버렸고, 이후 등판한 이 김민규 선수, 이 선수가 추가로 6실점을 내주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이후 등판한 김명신 선수가 3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아주었고, 마지막으로 등판한 윤명준 선수였죠. 윤명준 선수가 1실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오늘 불펜들은 실점을 많이 허용했다라고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박치국 선수와 김강률 선수, 이승진 선수 이렇게 필승조들이 불펜에서 체력을 보강했다라는 점은 내일 컨디션이 괜찮다면 분명히 등판에서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따라서 이 내일 경기에서는 이 모두 팀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등판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필승조에 대한 희망이 두산에게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KT 불펜 상황을 보면 1차전 선발 고영표 선수가 내려간 이후 올라온 이 전유수 선수가 1실점, 그리고 8회 말에 등판한 김민수 선수가 흔들렸고, 김민수 선수가 흔들리면서 마무리 김재훈 선수까지 투입을 했지만 경기를 편안하게 이기기는 조금 힘들었던 KT의 불펜이었죠. 이 김재훈 선수가 2경기 연속 실점을 한 부분은 KT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상황인데요. 현재 KT에는 불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핵심 불펜
그 유원상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시즌 초 이 불펜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차전 경기에서는 두 팀의 타격감이 살아난 1차전이지만 내일 등판하는 선발 투수들을 쉽게 무너뜨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하 선수가 지난 시즌 KT 상대로는 생각보다 좋은 투구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적을 보여주었고 이 선발로 보직 변경 이후 두 번째 등판인 만큼 이 지난 경기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나아진 모습의 투구가 예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배재상 선수도 귀신같이 이 원정에서는 잘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내일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이 되는 경기인데요. 이 선발들이 버텨준다면 이 내일 두 팀 모두 필승조 불펜들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 오늘과 같은 타격전 양상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선발들의 1차전 경기 등판 성적만 본다면 쉽게 다득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일 의외로 다득점이 아닌 이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이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KBO 삼성과 하나의 2차전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의 1차전은 삼성이 4대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선발 싸움에서 두 팀 차이가 상당히 났는데 이 삼성 원태인 선수는 6이닝 1실점, 이 10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이 두 경기 연속으로 좋은 투구를 보여주온 반면 이 박주홍 선수는 역시 선발로 출전한 경기에서는 또다시 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볼넷이 너무 많이 나왔고 제구에서 아예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박주홍 선수였고 빠르게 다른 투수가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이제 1+1 계획이 조기에 무너졌던 하나의 1차전 경기 양상이었죠. 이 삼성은 안타보다 무려 10개의 볼넷을 얻어내면서 득점 기회를 자원했지만 총 15번의 출루 동안 단 4득점만에 그치며 득점력이 아쉬웠던 부분이었고 하나 입장에서는 경기 후반 타격 집중력이 살아난 부분이 경기 초반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은 오늘 또 마무리 오승환 선수가 9회 1실점을 하면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한 번 더 불안한 경기로 경기를 끝마쳤다라고 삼성의 경기를 평가할 수 있죠. 이 하나도 박종 선수가 1이닝 4실점을 한 것을 제외한다면 이 나머지 이닝에서 투수들이 무실점으로 막은 부분은 긍정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주말에 좋았던 구자욱 선수가 오늘 경기 침묵했고 전체적인 안타 생산은 오히려 하나가 더 좋았다라는 것은 1차전 경기가 2차전 경기에 다른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암시를 하는 어느 복선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2차전 선발 투수는 삼성은 이승민 선수, 하나는 킹엄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이승민 선수는 이번 시즌 첫 등판에서 6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하면서 승리를 챙겨갔던 모습이었죠. 이 구속이 그렇게 빠른 유형은 아니지만 이 안정적인 제구와 거침없는 투구를 하면서 이 두산의 타선을 잠재웠던 이승민 선수였습니다. 이승민 선수의 지난 시즌 하나전 성적은 7.2이닝 동안 이 6실점을 기록하면서 1승 0패 7.0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시즌 하나 타선에서는 이용규 선수에게 특히 약했는데 이 이용규 선수가 키움으로 이적한 부분은 이승민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오는 것 같죠. 그때 이용규라는 선수가 없어지면서 1회 조금 더 편안한 투구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정은원 선수의 최근 출루율이죠. 결코 방심하면 안 되는 이 이승민 선수의 1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민 선수의 지난 시즌 투구의 특징이라면 원정에서는 좋은 투구를 보여준 반면 이 홈에서는 다소 흔들림이 많았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이죠. 이번 시즌 홈에서의 첫 등판에서는 지난 시즌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이승민 선수의 피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 하나 킹엄 선수는 지난 시즌 빠르게 퇴출당한 이후 KBO로 다시 돌아왔지만 첫 경기에서 이 3.2이닝 동안 4실점을 기록하였고 거기엔 2개의 피홈런이 껴 있었죠. 결국 평균 자책점은 7.36이 되고 말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이라면 확실히 이 구속은 더 좋아진 킹엄 선수인데요. 이 지난 시즌 변화구 중 슬라이더를 많이 구사했더라면 이번 시즌은 커브와 체인지업을 더 많이 구사하고 있는 킹엄 선수입니다. 이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은 낮게 나왔던 킹엄 선수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직구와 커브의 피안타율은 굉장히 높게 나왔던 지난 SSG전이었죠. 이 아직까지 삼성 타자들을 상대로 겪어본 적이 없는 킹엄 선수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작은 문학구장에서 2개의 피홈런을 기록했던 만큼 이번에 등판은 삼성구장 역시도 구장이 작은 것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피홈런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 같고 불안함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먼저 삼성은 1차전에서 선발 원태인 선수가 6이닝을 책임지면서 남은 3이닝 동안 총 5명의 불펜이 올라와 2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등판 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 중이던 최지강 선수가 드디어 오늘 실점을 기록하고 말았죠. 또한 오성환 선수가 세이브를 기록하긴 했지만
또다시 실점을 하면서 이 평균 자책점은 7.36까지 치솟은 오승환 선수입니다. 확실히 불펜 자원이 많은 만큼 이 좌우타자에 맞춰서 많은 불펜들이 등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삼성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또다시 오승환 선수가 실점을 한 부분은 이 삼성 입장에서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됨에 따라 아직까지 삼성도 불안의 요소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불펜은 선발 박종 선수가 단 1회만을 책임지고 내려간 이후 이 김희환 선수가 롱릴리프로 5이닝 무실점을 책임져 주었고, 이후 이 주현상 선수와 김진영 선수가 차례로 등판하면서 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막 이후 정우람 선수는 이 두 경기밖에 출전을 못하며 1.2이닝만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이 다른 마무리들에 비해 출전 기회와 이닝이 상당히 적은 상황이죠. 이 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우람 선수에게 이 세이브 찬스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하나에게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 경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승민 선수가 지난 시즌 홈에서는 확실히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두산전과 같이 완벽한 투구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고, 이 약점이 보인다면 1차전 끝에 집중력이 살아난 하나 타선이 이 집중하면서 충분히 기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죠. 이 하나의 킹엄 선수 역시 첫 경기에서 이 피안타를 상당히 많이 허용했고, 이 큰 타구가 많았던 만큼 쉬운 경기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는 이 선발 투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두 팀이라고 생각되지만, 삼성이 오늘 경기에서 이 볼넷을 얻어 출루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타격감은 지난 주말과 같은 모습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이 하나의 타격 집중력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1차전 경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내일 경기는 하나가 확실히 타격에서 우위를 가져갈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이 하나의 플러스 핸디캡 또는 하나의 승리로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